살면서 깨달은 사소한 지혜들. 가끔은 울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때론 웃음의 미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든지 흥분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작은 가슴을 내보이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지나친 권위는 사람을 병들게 하니 늘 본분을 지켜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면 언젠가는 화가 된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 슬픈 날엔 조용히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희망을 가지자. 희망은 늘 가슴속에서 나와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한다. 항상 자신을 낮추어라. 누군가 나를 늘 주시하고 있다. 높이 있는 것은 금방 떨어지기 쉬워도 낮은 곳은 떨어질 위험은 없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늘 반성하는 생활을 하자. 삶을 되돌아보는 것. 삶의 성취보다 아름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만족하고 나서야 정신적인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절대 물질에 있어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내 머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 마음이 답을 내리고 머리는 이유를 갖다 붙인다. 입을 닫고 있어야 이루어진다. 자랑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떠벌리는 것. 비관적인 시선이란 현실적인 시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삶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언제나 비극이다. 책의 권수는 중요치 않다. 읽는 중이라는 진행이 더 중요하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꾼다는 심상화보다 시간이 더 진실에 가깝다. 그것과 함께 하는 시간이 클수록 그것이 이루어진다. 책을 읽기만 한다면 절대 책을 넘어설 수 없다. 읽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책은 잠시의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5세에 죽고 75세에 묻힌다. 잣대 안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존재는 작고 보잘것없으며 미세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의 비웃음을 사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간식을 자주 먹었다고 해서 밥을 먹은 것은 아니다. 무엇을 합리화했다면 양심이 울고 있다는 소리다. 왜 정의에 대해 사색해야 하는가? 그래야 불의가 닥칠 때 분연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몸에 벨 정도로 익히는 것은 모든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고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의 옆모습은 오만과 자만으로 비춰진다. 그리하여 위대한 사람이 옹졸한 자의 총에 쓰러진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잠시 눈앞에서 사라질 뿐. 타인에 대한 따스함이 없다면 과연 독서가라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해 독서하는가? 칠대가 지난 후손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는가?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나면 그 하나의 가치를 잇는 것이 욕망이다. 지혜는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웃음이 가벼움과 비례하지 않듯이 생각이란 고작 지난 기억의 잣대일 뿐 그것으로 무엇을 재는가? 오르막 내리막이 삶의 순리. 이기고 지는 것이 게임의 법칙. 흥망성쇠를 깨닫는 것이 나이의 값. 작아질수록 가치 있어지고 숙일수록 향기가 난다. 땀이 눈물을 앗아간다. 즐거움과 쾌락이 독이다. 파멸이란 쾌락에서 온다. 웃음이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는 것.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줄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치관이란 믿을 수가 없는 존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관을 지켜낼 만큼 용기 있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꿔버린다. 어느 지식에도 집을 짓지 말아라. 시간을 타고 온 신의 비웃음은 그 집을 날려버릴 테니 사람을 나타내는 가치는 무엇인가? 고생이란 대부분 인간을 편협하고 삐뚤어지게 만들 뿐이다. 고생이 참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단지 참된 사람은 고생을 해도 변하지 않을 뿐이다. 알고 있음과 주워들었음의 경계가 모호한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식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내가 깨부순 틀 위에
또 다른 틀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무지를 넘어 알무로 넘어가지만 알의 끝에는 결국 다시 무지라는 것이 깨달음이다. 나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암이다.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냉정하게 보면 정치란 정의가 아니라 계산이다.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어내는가를 다루는 것이다. 이 본질을 모르면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정치란 인간의 욕망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중용에 이르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것이 낫다. 본질적인 것에 모든 것이 있다. 씨앗 안에 나무가 있듯이 혼자는 빠르지만 둘은 멀리 간다. 개수를 말하는 복수의 의미를 깨닫는 것에서 사회성이 시작된다. 인생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은 인간과의 연결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다.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3자의 눈을 신경 쓴다는 의미다. 상대적인 행복이란 그냥 합리화에 불과하다. 내 안에서의 절대적인 행복감을 찾지 않는 한, 인간은 죽을 때까지 기쁨과 절망을 반복할 뿐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책장을 아무렇게나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책을 공들여 읽는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그 책을 2번 읽을 기회가 드물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고스톱이 주는 인생 교훈 10가지. 첫째, 낙장불입. 인생에서 한 번 실수가 얼마나 크나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과응보에 대해 깨우치게 한다. 둘째, 비풍초똥83. 살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때 우선순위를 가르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가르친다. 셋째, 밤일낮장. 인생에서는 밤에 해야 할 일과 낮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일은 때에 맞추어 해야 함을 가르친다. 넷째, 광박. 인생은 결국 힘 있는 놈이 이긴다는 무서운 사실을 가르침으로써 광이 결국은 힘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서 최소한 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음을 깨우치게 한다. 다섯째, 피박. 쓸데없는 피가 고스톱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치게 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보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쇼당. 인생에서 양자택일 기로에 섰을 때 현명한 판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일곱째, 독박. 무모한 모험이 실패했을 때 속이 뒤집히는 과정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무모한 짓을 삼가케 한다. 여덟째, 못 먹어도 고. 인생은 결국 승부라는 것을 가르쳐 도전 정신을 배가시키고 배짱을 가르친다. 아홉째, 스톱. 안정된 투자 정신과 신중한 판단력을 증진시키며 미래의 위험을 내다볼 수 있는 예측력을 가르친다. 10번째, 나가리. 인생은 곧 나가리라는 허물을 깨닫게 해주어 그 어려운 노자 사상을 단번에 이해하게 된다. 우리에게 닥치기 쉬운 위험은 너무 높은 목표를 잡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우리가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본다. 부부 사이 10가지 지혜. 첫째, 자잘한 일에 핏대 높이지 마라. 핏대 올리다 보면 혈압만 오르고 남는 건 성질 더럽다는 소리만 듣게 된다. 늘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이것이다. 본질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가?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어라. 둘째, 습관은 무조건 존중해 주어라. 수십 년 동안 안 고쳐진 게 지금 와서 갑자기 고쳐지겠는가? 나에게도 고쳐지지 않은 버릇이 있듯이 상대방에게도 버릇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더군다나 습관과 인격은 다르지 않는가? 셋째, 웬만한 것은 빨리 잊어버려라. 이렇게 물어보아라. 무덤에 내려갈 때까지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미리 털어버려라. 그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넷째, 싸우려거든 징징거리거나 짜증만 내지 말고 분명히 화를 내라. 어설프게 봉합해 놓으면 병만 커진다. 다섯째, 포기할 것은 일찍 포기해라. 고름이 오래된다고 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내가 싫은 것은 상대방도 싫다. 그러므로 강요하는 습관을 버려라.
6째, 바라는 게 있다면 솔직히 이야기해라. 어차피 상처받을 일이라면 은근히 기다리다 스스로 상처받는 것보다 직접 거절당해받는 상처가 더 떳떳하지 않는가. 7째, 나와 다른 것에 속상해하지 마라. 항상 부부가 같아야 한다는 것처럼 큰 모순도 없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각기 다른 색이 조화된 데 있다. 더구나 물과 시멘트가 합쳐져서 콘크리트가 되지 않는가 말이다. 8째,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라. 업무 규정을 가지듯 합의된 생활 규칙을 가져라. 이를테면 경제권은 누가 쥐고 용돈은 얼마를 써야 하며 시댁이나 친정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하라. 9째, 홀로 서기를 미리 연습하라. 부부도 언젠가는 홀로 된다. 가끔은 떨어져도 보아라. 그리고 남자들은 요리하는 법을, 여자들은 전기나 기구 다루는 것을 배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10번째,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보다는 영혼의 친구가 되어라. 그때 비로소 서로를 속박하지 않으면서 친밀감은 배가 된다. 인간이 해낸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운 일도 사실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선물로 친구를 사지 마라. 선물을 주지 않으면 그 친구의 사랑도 끝날 것이다. 4가지 유형의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이 피어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거나 시들게 되면 돌아보는 이가 하나도 없듯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웁니다. 그처럼 본인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큰 이익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산은 많은 새와 짐승들의 안식처입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입니다. 4번째 친구는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은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그 어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친구입니다. 저렇게 작은 촛불이 어떻게 멀리까지 비칠까요? 험악한 세상에선 착한 행동도 저렇게 빛날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모른 채 포기한 이들이 많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